조도산을 넘어 애추자와산 방향 남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등산객들은 사라지고 주변은 적막해졌다. 이제부터는 한참을 검색해보아도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던 종주 구간에 들어선 것이다. 정확한 이름은 없는 듯 했고 부갈푸스 트레버스 또는 부갈푸스 대종주라고 칭하는 일본 등산객의 블로그도 보았다. 특히 무로도고원에서 야쿠시다케에 이르는 구간은 여러 이유로 일본인들도 많이 걷지 않는 구간인 것 같았다. 첫째로는 다테야마 환종주나 야리가다케 환종주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무로도에서 알펜루트 관광구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걷기 시작하면 중도 하산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코스를 짜기가 어렵다. 둘째로 트레킹 총 거리가 아주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날을 할애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의 식량을 직접 짊어져야 하므로 배낭도 훨씬 무거워진다. 등산객이 적은 만큼 산장 간 간격도 인기 코스보다 멀고 산장에서 판매하는 식사 메뉴도 카레나 라면처럼 단순한 것에 그친다. 바보같이 이곳도 다른 부갈푸스 구간들과 비슷한 환경일 거라 막연히 생각하고 음식을 부족하게 싸와서 몇 날 며칠 저녁은 컵라면으로 때워야 했다. 이게 뭐야? 물론 산에서 먹는 컵라면은 언제나 꿀맛이지만 마지막으로 난이도의 문제가 있다. 특히 애추자와에서 올린 고도를 고스란히 이른 뒤 스고노코시까지 다시 치고 내리는 구간은 악명이 높았다. 조심해. 우리는 몰랐기에 도전할 수 있었다. 산행기들을 보다 보면 죽을 뻔했다거나 죽는 줄 알았다 하는 표현을 심심찮게 보곤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번 산행은 정말로 죽을 뻔했던 것 같다. 이번엔 이 표현이 걸맞은 산행이었다. 모두의 산행은 저마다 힘들고 고되고 보람있기에 나의 산행을 부풀리고 유난하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어쩌면 죽을 뻔했던 것 같다. 우리가 목표했던 야영지는 생각보다 멀었다. 아니, 우리가 생각보다 느렸다. 우리와 같은 방향을 걷는 이들은 진작에 우리를 제치고 지나갔다. 사람 없는 이국의 산길을 둘이서 걷다 보니 멀리서 들려오는 곰종 소리가 반가웠다. 일본 산에서는 곰을 마주칠 위험이 있어 대부분의 등산객이 가방에 자그마한 종을 달고 다닌다. 곰들도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건 매 한 가지기에 종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산길에선 사람보다 종소리가 먼저 우리를 맞는다. 둘이서 낯선 산길을 걷다가 현지인을 마주치면 마음이 놓이곤 했다.
모두 굉장한 산악인일 것 같고 부갈푸스의 빠삭한 사람일 것처럼 보였다.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저 멀리서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곤니치와 인사할 준비를 하며 촉각을 세우곤 했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친절했다. 지쳐 보였고 즐거워 보였고 건강해 보였다. 이 거칠고 깊은 산 중에서 저마다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이들이 참 보기 좋았다. 고시키가하라 캠핑장에 도착한 뒤 가파른 사다리도 타고 네 발로 암벽도 기어 내려온 하루를 기념하여 시원한 캔맥주를 마셨다. 이 구간의 산장들은 물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물이 없어도 캔맥주는 어느 산장이건 있었다. 그것도 골이 띵할 정도로 완벽한 온도로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 사람들은 산행 중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관대한 듯 했다. 물론 고주망태가 되도록 부어라 마셔라 노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한두 캔 목을 축이듯 마시고 잠자리에 든다. 어떤 일본의 등산 유튜버는 종주 산행을 위해 커다란 위스키를 한 병 통째로 챙기더라. 그는 종주를 하는 여러 날 동안 달콤한 휴식 때마다 한두 잔씩 위스키를 따라 마시곤 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가치 판단보다는 문화의 차이란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산에선 등산객들이 짊어진 책임이 훨씬 더 무거운 만큼 자유도 조금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출발할 때 쾌청했던 하늘은 시시때때로 어두워지더니 안개가 다시 깔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 이 산속에 들어왔던 날과 마찬가지로 구름인지 안개인지 알 수 없는 하얀 장막이 산을 타고 올라왔다. 깊은 계곡의 하얀 안개가 고봉밥처럼 차오르다 나중엔 산맥을 타고 흘러 넘쳤다. 우리는 점점 더 시야를 잃어갔다. 그래도 틈틈이 구름이 옅어질 때면 그 아래 깔린 웅장한 산을 훔쳐보겠다고 목을 쭉 뽑아 기웃대곤 했다. 봉우리들이 우리 심심하지 말라고 간간히 고개를 빼꼼 내밀어 그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멋진 풍경을 발밑에 깔고 걷는지 알아두고 싶어 안개 사이사이를 뒤집어 보았다. 오후 3시쯤 비 예보가 있었다.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았다. 비가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우리는 적어도 다음 산장까지는 무조건 걸어야 했다. 그러니 비가 안 오는 것이 최선이었다. 비 예보는 두어 시간씩 밀렸다 당겨졌다를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웃었다 울었다. 길이 점점 더 험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길섭은 끝간데 없이 깎아지른 절벽일 때가 많았다. 그러니 다져진 오솔길을 걸을 때에도 긴장이 서렸다. 경사가 가파르거나 바위 때문에 크게 내디뎌야 할 땐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저 까마득한 빗면을 굴러 떨어지는 나의 뒷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신중을 기했다. 차라리 아예 가파른 경사라 두 손까지 동원해야 하는 안방 구간은 나았다. 클라이밍을 취미로 오래 해온지라 내발기기는 익숙했다. 문제는 높은 바위를 다리로 끊임없이 디디며 내려가야 할 때였다. 긴 다리를 가진 그는 한 발에 디뎌내리는 바위도 나에게는 두 다리를 모두어 작정을 하고 내려디뎌야 했다. 그에겐 아직은 계단으로 쳐줄 수 있는 높이가 나에게는 허벅지 가까이 와닿으니 매 걸음마다 나의 체력은 잔인하게 깎여나갔다. 시원해. 이대로 계속 내려가다간 다리가 풀썩 꺾여버릴 것 같았다. 오들오들 떠는 나의 다리가 시한폭탄 같았다. 조만간 맥없이 주저앉진 않을지, 앞으로 굴러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스틱을 짚은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벅지 높이의 바위길은 몇 시간을 내려가도 끝이 안 보였다. 결국 나는 무릎을 깨먹었다. 풀이 소복이 덮여 땅인 줄 알고 디딘 곳이 빗면이었다. 한쪽 다리가 길 바로 옆 경사로로 쭉 미끄러져 내렸다. 가까스로 옆에 풀과 땅을 짚으며 주저앉았다. 와중에 반대쪽 무릎을 땅에 찧었다. 그는 불이 나게 나에게 달려왔다. 없어? 무릎에 잘 시뻘건 훈장이 생겼을 뿐 아무 문제 없었다. 오히려 긴장이 풀려 웃음이 터졌다. 뭐가 좋다고 웃으며 사진도 남겼다. 빗물 흐르는 바위를 짚어가며 기어 내려오고 거대한 바위 더미를 몇 시간씩 지난하게 넘어다니면서도 나는 이 새로운 경험이 귀하고 마음에 들어서 웃음이 났다. 내가 웃자 그는 대단하다고 해주었다. 그 말을 들으니 또 더 씩씩해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었다. 나는 씩씩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오고? 좋겠다 이거.
걷는 길에 바위 틈에 없는 듯 몸을 숨긴 개구리도 발견하고 알알이 맺힌 보석 같은 물방울과 생명력으로 붉게 익은 열매도 쓰다듬어 보았다. 거친 날씨에도 너희는 참 아름답구나.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신영철 작가는 자연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연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그랬다. 산과 바다를 선생님인 줄 몰라보고 무심했었다. 어른들은 뭐가 저리 좋다고 산이며 바다며 찾아다니는 건지, 옆에서 노상 너무 좋지 않니 물어오는 저희가 무엇인지 나도 도무지 알 수 없던 때가 있었다. 언제 우리가 자연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을까? 가방 조심하고. 산과 바다에 몸을 맡길 때면 언제는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때는 어버이 같은 선생님이 되어 우리를 품어준다. 자연에서 겸손을 배웠다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백들도 자연은 곧 으뜸가는 스승이란 의미를 내포한 말이 아닐까. 누군가는 노래했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늘까지 품으려면 얼마나 큰 마음이어야 할까. 매일같이 맑은 날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흐르는 물길을 내디디며 수시간을 걸어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큰 다짐은 아니었나 보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생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기에 너무 지쳤다.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만을 마주할 뿐이었다. 향 난다. 그래도 힘든 시간은 지나간다. 지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꼭대기까지 차오르고 나면 넘쳐 흘러서 다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찾아온다. 쌈 싸 먹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그 순리를 알기에 묵묵히 견뎌본다. 이 시간 또한 마땅히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지나고 나면 모두 그리워질 것임을 알기에. 짙은 안개 속에서 땅만 보며 걸음을 내딛던 중 코앞에 갑자기 나타난 산장이 마법 같았다. 감당할 수 없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 우리는 캠핑을 포기했다. 덕분에 계획에 없던 낡은 산장에 묵게 되었다. 산장 마루에 앉으니 낮은 책상 위에 방문객들이 적은 오래된 노트가 있었다. 그곳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저마다의 죽을 고비들이 적혀 있었다. 모두 나처럼 이곳 산장 마루에 앉아 내쉬었을 안도의 한숨을 떠올리자 동질감을 느꼈다. 손때가 잔뜩 탄 산장이 이불처럼 아늑했다. 물을 먹어 어깨를 짓누르던 가방과 옷가지를 내려놓고 따뜻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다. 다 마신 맥주캔을 들고 쓰레기통에 갔더니
옆에 커다란 망치가 있었다. 이것으로 캔을 찌그러뜨려 쓰레기통의 좁은 구멍에 넣어야 했다. 때문에 맥주 한 캔씩 마신 사람들은 모두 쓰레기통 앞으로 가서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처음 내가 내리쳤을 땐 뒤로 휙 날아가더니 그가 내려치니 앞으로 멀리 날아갔다. 인터넷도 안 되는 고요한 산장에서는 별게 다 재밌더라. 생각지도 않게 머물게 된 산장에서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산행을 마치고도 며칠 동안 이곳이 아른거릴 정도였다. 고된 산행 후의 휴식은 언제나 좋지만 이날 밤 스고노코시 산장에서의 휴식은 유난히 더 달콤했더라.